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위한 알찬 정보 알아봐야겠죠. 이찬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가 아파서 고민인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 보게 되면 참 이 아픈 경우에 이 안 아픈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다행히 요즘 그 임플란트가 참 보편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임플란트도 참 천차만별입니다. 가격도 그렇고 시술 방법도 그렇고 예. 또 관리도 그렇고 참 우리가 임플란트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오늘 그 임플란트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여성입니다. 시술 후 식습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임플란트하고 딱딱한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 그러셔서요. 그냥 죽 해서 밥 대신 먹고 있어요. 딱딱한 거 좋아해서 과자 같은 것도 많이 먹고. 딱딱한 음식 대신에 부드러운 음식으로 치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거죠. 이제 상실된 치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타이타늄이라고 하는 그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구조물인데요. 이 표면은 치아 뼈하고 잘 붙을 수 있게 특수 처리를 하게 되죠. 이 위에 이렇게 이제 기둥을 올리게 됩니다. 기둥을 올리게 되고 그 후에 이렇게 이제 치아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치아를 완성하게 됩니다. 예, 저렇게 올라가죠. 치과 정기 검진 역시 꼭 챙기게 됐는데요. 검진을 다시 받으러 오라고 하셨는데 긴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릴까봐 달력에 표시해두고 있어요. 맞아요. 네. 잊어먹게 돼요. 임플란트는 이제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장 대표적인 치과 치료의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잇몸이 주저앉는 것처럼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이 어렵다는 말이 그렇죠. 많은데요. 네. 잇몸이 주저앉을 경우에는 경우 중에 하나가 저 틀니를 오래 사용하는 네. 겁니다. 예. 잇몸뼈가 많이 소실되기 때문에 많이 이게 덜그덕거립니다. 밥 먹을 때 툭툭 빠지고 또 말할 때 이렇게 그렇죠. 툭툭 빠져서 좀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입 천정까지 덮는 틀니는 잇몸을 심하게 누릅니다. 그래서 4, 5년 주기로 눌린 잇몸에 틀니를 다시 맞춰줘야 합니다. 예. 10년 넘게 틀니를 착용했던 이 여성분입니다. 틀니를 바꾸는 대신에 이번에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틀니를 씹다 보니까 미처 씹지도 못하고 냉기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위가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약도 좀 먹고 임플란트를 하고 드시질 나니까 못하시니까요. 지금 내 이 월 이처럼 아주 씹기도 좋고, 그리고 옛날에는 껌도 못 씹었지만 지금은 껌을 씹으면 소리까지 나고요. 네. 심하게 주저앉지 않았다면 뼈 이식과 같은 추가 수술이 없이 임플란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는 틀니에 비해서 잇몸뼈에 무리가 덜 가고 씹는 힘도 4배 가까이나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 고가 비용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치료받을 치아가 많은 경우에는 낱개의 치아 대신에 임플란트 틀니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틀니요? 그렇습니다. 예. 아래 위턱에 최소한의 임플란트만 심고 저렇게 똑딱 단추로 틀니를 붙여가는 방법입니다. 예. 일반 틀니와는 달리 잇몸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물감과 흔들림이 적은 게 특징입니다. 임플란트 시술 받는 사람 대부분 50대 이상입니다. 큰 수술이 부담되는 고령의 환자들이 많다는 건데요. 한 달 전 수술 받은 분입니다.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얘 잇몸이 질환이 심한 거지 내가. 그랬던 거죠. 관리를 안 한 거지 전혀. 엄청 먹기 힘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와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때는 이미 전체가 잇몸이 다 함몰됐었어요. 예, 망가진 윗니 전체를 뽑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큰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의 위험 부담이 큰 환자들은 잇몸을 최소한만 절개하고 임플란트가 들어갈 자리에 레이저로 구멍을 내 수술을 하는 최소 최소 수술이 침수법으로 있습니다. 시술하는 경우 통증도 적고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최소 침수법은 고령의 당뇨나 고혈압 환자에게 있어서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에도 감염 가능성을 줄여 적합한 시술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비교해도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예. 또 옆에 치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치아를 복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플란트의 장점만 보고 시술을 결정을 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보형물 문제나 이식 실패 같은 부작용이 저렇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식 실패나 치아 주변에 감각의 이상이 생기는 것도 의사 숙련도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임플란트 경험이 많은 의사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삽입해서 시간을 단축한다는 그런 시술법 있잖아요. 네. 그거는 한번 좀 따져봐야 합니다. 임플란트의 기본은 잇몸뼈에 금속이 가서 정착을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랫니는 석 달, 윗니는 6달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게 원래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임플란트, 이런 기간이 없이 치아 뿌리를 뽑는 즉시에 받는 거거든요. 저렇게.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환자가 무치약 상태로 있는 기간을 상당 기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 물론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염증과 잇몸 질환이 없이 잇몸이 튼튼하거나 뿌리는 그대로 두고 치아만 부러진 젊은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거죠. 아하. 예.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 수명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충치가 생기지는 않지만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가장 흔한 부작용이 임플란트 주위에 저렇게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심한 경우 잇몸이 무너져서 이가 뽑히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임플란트는 그 자체가 금속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더 자연 치아보다는 튼튼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일단 한번 그 감염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자연 치아보다는 굉장히 그 감염의 전파 속도랄지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냥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그 특이한 이상이 없으시더라도 나오셔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정기적인 점검을 꼭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저게 중요합니다. 정기검진에 그렇군요. 앞서서 예. 바른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하루 3번 꼼꼼한 양치질 기본이고요. 치간 칫솔이나 치실 사용하셔야 합니다. 칫솔모가 잘 들어가지 않는 치아 사이에는 세균이 온상이 될 수 있거든요. 치실로 이 사이를 문지르듯이 닦아냅니다. 예. 범위가 넓어서 치실 사용이 어렵다면 저렇게 치간 칫솔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적절한 크기가 따로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아무리 자연 치아와 가깝다고 해도 내가 가지고 태어난 치아보다는 좋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한 번 빠지면 재생하기 힘든 치아 건강할 때 잘 지키셔야죠. 네. 예,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나면 참 많은 면에서 편안해지고 또 이게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역시 가장 고려할 때 주저하게 되는 게 비용이거든요. 예전보다는 많이 싸졌죠. 예. 그런데 문제가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얘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럴 때는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혹시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하는 곳이 있을 수 있고 예. 또 정품이 아닌 임플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싼 가격을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셔서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네. 예, 많은 분들에게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찬희 기자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요, 화재 현장을